7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부터 만만치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림 A. 그림 A와 같은 회로에 대한 구동점 임피던스. 자, 구동점 임피던스는 회로를 구동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동점 임피던스의 극점과 0점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자, 이때 Z. 자, ZS에서 S가 0일 때 1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회로의 RLC 값은 얼마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로상에서 극점은 크로스, X 심벌, 0점은 동그라미 심벌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0점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점의 경우에는 자, 실수가 마이너스 5, 그리고 허수는 플러스 J 20이 됩니다.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 2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자, 구동점 임피던스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화된 임피던스로 바꿔주게 되면 L은 LS가 되고요. C는 CS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ZS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R 플러스 LS. 자, 여기 직렬 회로니까 LS 플러스 R이 되고요. 자, 요거는 CS분의 1인데 두 개가 병렬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병렬일 때 어떻게 구해라? 두 개를 합분의 곱으로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분의 곱을 취하게 되면요. 자, 먼저 합하면은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이고요. 곱해주게 되면은요. 자, 곱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곱해주면 S끼리 서로 지워지죠? 그러면은 C분의 L 곱해주게 되면 CS분의 R이 됩니다. 그러니까 C분의 L 플러스 CS분의 R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줍니까? 자,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 분수의 분수꼴은 기분 나쁘다. 분수의 분수꼴은 기분 나쁘다. 그래서 곱하기 CS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CS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곱해주게 되면 LCS의 제곱 플러스 곱해주게 되면 RCS 플러스 곱해주면 1분의 곱해주게 되면 LS 플러스 곱해주면 R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문제에서 S값이 0일 때 구동점 임피던스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동점 임피던스 S가 제로였을 때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자, S0,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R밖에 없다. 0, 0, 0, R밖에 없다. 이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회로를 통해서 R 값을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 B 그림에 있는 좌표를 통해 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극점이 몇 개입니까? 극점이 두 개가 되죠. 극점이 두 개가 되면 가로가 두 개. 0점이 한 개면 분자의 가로가 한 개.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냐? 자, 먼저 S를 쓰고요. 이렇게 S를 쓰고요. 극점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극점의 부호를 바꿔서.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J 20이 되겠죠.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J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5 플러스 J 20이 됩니다. 플러스 5 플러스 J 20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극점이 바로 뭐예요? 극점. 폴 포인트. 극점이라는 거는 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한 S의 해예요.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해선 함수의 분모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0이 되기 위한 S의 해는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 20이 돼야 된다. 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j 2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여기 S 뒤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서 극점으로 도시가 되는 것만큼 극점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형태를 가져갈 때 어떻게 해라? S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0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0점은 함수가 제로가 되기 위한 S가 되는 것만큼 분자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얼마요? 자, 0점이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는 자, S 뒤에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래야지만 얘가 0이 되기 위한 S에는 마이너스 10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나열하고 난 다음에 자, 곱셈 공식이요. 곱셈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러면은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 이거를 A. J20을 B라고 하게 되면은요. B라고 하게 되면 S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J의 자승 20의 제곱이에요. 근데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J 자승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J는 마이너스, J의 자승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곱셈 공식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20의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는 그대로 S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S의 제곱 플러스 2AB 그러니까 10S 플러스 5, 25, 25인데 자, 여기 25인데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럼 400 더하기 25는 425. 자, 여기 상수항이 25고 얘가 400이니까 두 개 더하면 425 분의 S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3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1번씩 볼게요. 1번씩. 다시 1번씩을 여기다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구동점 임피던스 ZS 값을 풀어봤더니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LS 플러스 R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3번식과 1번식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최고차 앞에 상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LC로 나눠볼게요. 자, LC로 나누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자, LC로 나눠주게 되면요. 자, RC와 LC를 나누게 되면 CC 약분되겠죠. CC 약분되게 되면 L분의 RS 플러스 LC로 나눈 거니까 LC분의 1 분의 자, 여기도 LC로 나누게 되니까 C분의 1S 플러스 LC로 나누면 LC분의 R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S 1차 항 앞에 있는 게 L분의 R이에요. L분의 R. 근데 이게 얼마가 된다? 1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R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R값이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L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로부터 L값은 얼마? L값은 10분의 1, 즉 0.1 헨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C분의 1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42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LC분의 1값이 425가 돼야 된다. 그럼 C하고 바꿔주게 되면 C는 L 곱하기 425분의 1.
자, L 값이 얼마요? 0.1이라고 그랬으니까 42.5분의 1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 눌러주게 되면요. 계산기를 통해 눌러주게 되면은 L 값은 0.1이지만은 C 값은 0.0235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0.0235가 만들어진다. 해서 이를 만족하는 71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까지 맞춰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틀리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런 식에 대한 문제 유형이 신출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풀어드리긴 했지만 저는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틀리세요. 삭제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상당히 부적절한 문제예요. 자,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소스가 두 개예요. 그럼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6V를 가지고 해석을 할까요? 6V를 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전류원들은 전부 다 개방시켜라. 자, 중첩의 정리는 뭡니까? 자기 소스 말고 다른 놈들은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자, 회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6V로 해석을 해보자. 자, 6V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회로 소스, 자, 6V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소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2옴입니다. 자, 여기 1옴. 자, 여기도 이렇게 1옴이 있을 거예요. 단, 전류원은 어떻게 해라? 전류원은 오픈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V로부터 출발하는 이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뭐부터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전류원 소스 여기 지울게요. 어차피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합성 저항은 직렬이니까 2옴이고 2옴과 2옴 같은 크기의 병렬 저항일 때는 한 개 저항을 숫자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자, 여기 2옴이고 여기도 2옴이니까 합분해고. 그러면 4분의 4니까 얼마요? 1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는 얼마가 되냐?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는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합성저항은 1옴, 전압은 6V가 되니까 6A가 최초로 출발하게 될 것이고 6A가 출발하게 될 것이고 자, 이 노드점에서 또는 이 마디 지점에서 여기도 2옴이고 여기도 2옴이면 반반 분산되겠죠. 그래서 I1은 몇 암페어가 된다? 3암페어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4암페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암페어로 해석이요. 자, 그렇다면 4암페어로 해석할 때 전압원은 어떻게 해라? 단락을 시켜라. 그러면 전압원이 단락이 되고요. 자, 전류원은 4암페어. 자, 여기가 1옴이고요. 여기도 1옴. 자, 여기가 2옴이 되는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전압원이 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자, 전류가 이렇게 올 때 여긴 저항이 존재하고 여긴 저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전류는 다 어디로 가요? 저항이 없는 100% 저항이 없는 이쪽으로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2옴 쪽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2옴은 끊어진 회로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4암페어가 1옴과 1옴 쪽으로 반반 쪼개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2 값은 얼마가 되더라? 4가 반 쪼개지니까 2암페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옴을 통과하는 전류는 I1은 우측으로 3A, I2는 좌측으로 2A. 그러니까 I1은 3A, I2는 2A. 그럼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1A가 되는 걸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번이 돼요? 3번이 정답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3번 문제인데요. 파형이 톱니파인 경우, 자, 톱니파는 삼각파와 같다. 자, 이랬을 때 파형률은 얼마냐? 구형파는 1, 정형파 1.12, 그 다음에 삼각파 또는 톱니파는 1.15다. 이렇게 외웠었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4번 문제. 무한장 무손실 전송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이 100V였다.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마이크로 헬리퍼메타, 커패시턴스가 0.012였다. 자, 이 위치에서의 전류값은 얼마냐? 자, 선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 자, 선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C분의 L 이하 루트 등이다. 그러면 자, C 값은 0.012, 그 다음에 L 값은 7.5. 자, 어차피 단위는 둘 다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지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25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가 25옴이다. 자, 근데 이때 전압을 100V를 가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옴의 공식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더라. 그래서 25분의 100V가 되게 되면 4A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다음으로 75번 문제요. 자, 지금 현재는 기본파 전압과 3구조파 전압이 같이 믹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실효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실효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전압에 대한 실효값은 각 성분의 자, 기본파의 실효값 제곱 더하기 3구조파 전압의 실효값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각 성분의 실효값 제곱의 합에 다시 루트를 취한 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루트 자, 기본파 앞에 자, 이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으로 바꾸면 루트 2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루트 2분의 14.14의 제곱 더하기 자, 3구조파 자, 이것도 무슨 값이요? 최대값이요. 그럼 루트 2로 나눠줘야지 실효값이 되겠죠. 루트 2분의 7.07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물론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누르실 때는요. 자,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 2분의 1로 묶이게 되면 2분의 1 가로 열고 14.14의 제곱 더하기 7.07의 제곱, 이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루트 0.5 곱하기 14.14의 제곱 더하기 7.07의 제곱, 어차피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 눌러보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11.2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되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계산기로 눌러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7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전원 전압의 VAB가 200V이다. VAB. 자, 여기네요. 이렇게 상전압, 전압의 상전압이 200V가 된다. 그럼 자, 여긴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압도 역시 몇 볼트다? 200V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부하층은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하나의 상전압도 역시 몇 볼트가 된다? 200볼트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상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옴이에요. 그렇다면 한 상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5옴이더라. 그러면 5옴에 200볼트가 되게 되면 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두 개 나누게 되면 40A가 돼요. 그리고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선전류 IA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류가 40A가 되면 선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죠. 그러니까 40 루트 3A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삼각까지 나왔네요. 위삼각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40 루트 3. 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쉬운 거라서 안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위삼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피던스 값. 자, 한 상의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얘를 극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자, 실수의 크기가 4, 허수의 크기가 J3. 그렇다면 임피던스에 대한 좌표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크기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지는 사이각이 몇 도가 될 것이냐? 자, 밑에 대충 보니까 36.87. 그러니까 여기가 36.87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죠.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얼마?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항을 넘겨주면 되니까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온다? 36.87도가 만들어진다. 자, 물론 의미 없어요. 왜? 공학용 계산기로 4 플러스 J3을 극형식으로 바꿔주는 순간. 자, 조금 밑에 쓸게요. 자, 임피던스를 4 플러스 J3. 4 플러스 J3을 극형식으로 바꾸는 순간 오각도 36.87도가 만들어지니까 아무 의미 없다.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가로 참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회로에 흐르는 상전류 값은 얼마가 되냐? 자, 상전류값. 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값은요. 현재 성간 전압이 자, 상전압. 여기가 200V. 그럼 여기 200V. 그럼 여기도 200V. 아까 말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위삼각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준 전압 0도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대입하게 되면 자, 임피던스는 5, 각도 36.87도, 전압은 200, 각도 0도가 돼요. 그럼 두 개 나눠주게 되면 40 각도 마이너스 36.87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페어. 그렇다면 델타 결선에서 회로에 흐르는 선전류는 자, 여기서는 IA 전류라고 얘기했어요. 선전류 IA는 크기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커지지만은 위상은 어떻다? 30도가 느려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류는 루트 3을 곱하면 40 루트 3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30도를 더 늦게 들어가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66.87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한 정답이 마이너스 66.87도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델타 결선 C의 선전류는요, 상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배만큼 크고 위상은 30도만큼 느려진다 라는 건 기본 암기사항이었죠.
자, 다음으로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시간이 0초인 순간 스위치 S를 열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초기에는 스위치가 닫혀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닫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병렬 시엔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 시엔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여기 단자에서도 V볼트가 걸릴 것 같아요. 자, 물론 회로는 직류 전압을 걸은 것만큼 주파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L이 가지고 있는 유도 리액턴스는요. 2πfL로서 주파수가 제로가 되면 얘는 0옴입니다. 코일의 저항값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였어요? 평상시에 흐르던 전류값은요. 양단이 V볼트고 얘는 0옴, 얘는 R옴이니까 R분의 V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평상시에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갔냐면 R분의 V만큼 계속 흘러간 거예요. R분의 V만큼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0초일 때 스위치를 개방해요. 그렇다면 코일에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코일에서는 자기적인 에너지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됐던 에너지만큼 더 많이 방전했다가 에너지가 끝나게 되면 전류가 끊겨지겠죠. 그럼 이때 전류에 대한 파형은 이와 같이 지수 감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전류가 가지고 있는 파형의 모양은 K 곱하기 2의 PT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K 값은 정상 상태에서의 전류 얼마요? R분의 V. 자, 그리고 P 값은 시정수의 마이너스 보의 역수다. 그렇다면 시정수라는 거는 R분의 L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의 저항값은 두 개가 직렬 접속이죠. 전류가 흐르는 경로로 보게 되면 두 개가 직렬 접속입니다. 해서 라지 R 플러스 스몰 R분의 L이다. 그렇다면 특성근은 시정수의 역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스몰 R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스몰 R 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스몰 R분의 V, 스몰 R분의 V, 2의 마이너스 L분의 라지 R 플러스 스몰 R 곱하기 T 해서 2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78번 문제입니다. 성간전압이 150, 선전류가 10 루트 3, 역률이 80%인 평형 3상 유도성 부하로 공급되는 무효 전력은 얼마냐? 자, 역률이 80이에요. 그럼 무효율,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자,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효 전력 PR은 루트 3 VI 사인 세타다. 다시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은 150, 선전류 I는 10 루트 3, 무효율은 0.6. 요거 대입해주면 돼요. 요거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78번에 이거 모두 대입하게 되면 2700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냐? 너무나 쉽죠. 자, 함수부터 써볼까요? 자, 펑션은 자 1초만큼 지연된 상태에서 ut 함수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ut-1이다. 자, 근데 2초에서 1만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ut-2가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요. 자,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고 시간 추의 정리는 2의 마이너스 s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S분의 1의 시간 주의 정리 2의 마이너스 2S가 됩니다. 그럼 S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S 빼기 2의 마이너스 2S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정답은 자, 해서 자, 2번이 되는데요. 2번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항상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계단함수가 나오면 S분의 어떤 놈인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파형의 높이를 말한다. 자, 만약에 파형이 10이었다. 하게 되면 여기는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서 시작해서 2초에서 끝나죠. 그러면 1초 마이너스 1, 1초에서 시작해서 2초에서 끝난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 그림만 봐도 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영상분 전류를 물어봤어요. 영상분 전류는 A 전류, B 전류, C 전류를 다 더해서 얼마? 3분의 1 취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다 더해서 3분의 1 취하게 되면 80번의 정답 4번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회차 제가 담당한 파트에 대한 문제는 모두 풀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 문제도 한번 난이도를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15문제가 기본입니다. 자, 80번 기본, 79번 기본, 78번 기본, 77번. 자, 이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76번 기본, 75번 기본, 74번 기본, 73번 기본, 72번도 기본. 자, 71번 당혹스럽죠? 틀려도 좋습니다. 자, 70번 감도 틀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69번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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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 나머지 다 기본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하나 조금 더 틀리게끔 하게 되면은 좀 더 여유롭게 잡아주게 되면은요. 자, 76번 위상까지 나오니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문제는 좀 틀릴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76번도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건 3문제 빼고 나머지 17문제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5개 이상 나왔죠? 그럼 시험 문제가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기사 시험 문제가 연산을 요하는 문제,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줄 때마다 또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온다. 정말 기본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어떻다? 기본만 충실하면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대학교처럼 깊이 있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서 많은 내용을 접해 보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